나의 스승, 나의 친구.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89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학교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고 교내 문예반에 들어가 시를 쓴다며 놀러 다니는 일이 더 좋았다.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 문예반은 매해 신춘문예에 등단하는 소년 문사들이 나오는 유서 깊은 동아리였기에 나 역시 일찌감치 등단할 것이라 자신만만했다. 공부에는 별 뜻이 없었으니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서도 동아리방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고 책이나 읽으면서 주로 땡땡이 치는 날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등굣길과 점심시간,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담배를 피우다 걸린 날이 있었다. 흡연으로 하루에 3번이나 걸린 이 대단한 위협의 결과는 일주일 정학이었다. 그런데 당시 정학은 학교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무실에 책상을 옮겨놓고 앉아 오가는 선생님들에게 온종일 야단을 맞으며 반성문을 써야 하는 처벌이었다. 정학 첫날, 삐뚤음이 앉아 개전에 정이 없는 반성문을 쓰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린 눈을 끔뻑이다 어느 선생님의 책상을 무심히 쓸어보았는데 그때 책장에 꽂혀있는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선생님의 책장에서 슬그머니 책을 꺼내 저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았다. 신영복, 통역당 무기수, 20년 2개월, 낯선 이름과 낯선 사건, 그리고 당시 18살이던 내 삶 전체보다도 긴 영어의 시간이 저자를 소개하고 있었다.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종이 울렸고 선생님들이 다시 교무실로 들어와 더는 책을 읽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낚시터에 싸간 김밥을 먹으려 김밥을 싼 신문지를 펴는데 낯익은 이름 하나를 보게 되었다.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구겨진 신문지에 편지 같은 글을 읽으며 신영복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연애 감정도 아닌데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강렬하기는 처음이었다. 선생님을 만나면 내 모든 막막함이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 후 몇 해 동안 나는 선생님의 제자이자 동료 교수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결혼할 때는 주례를 서주시고 내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셨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선생님을 찾아뵀다. 그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답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분명해지곤 했다. 비양도를 바라보던 어느 날이었다. 신영복 선생님 사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이 그만 떠나실 것 같네요. 마지막 인사라도 하러 오세요. 그날로 서울로 향했다. 선생님, 탁현민 씨 왔어요.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선생님께 다가서서 한 번 더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누우신 채로 눈을 뜨셨고 손을 내미셨다. 선생님의 손을 잡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어떻게 지냈는지, 서울에는 언제 왔는지 물으셨고 내 아이 이야기도 꺼내셨다. 그렇게 힘들게 몇 마디 하셨는데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내내 울기만 했다. 허리가 꺾이도록 울면서 선생님의 손을 한참 동안 놓지 못하자 선생님은 처음 만날 그날처럼 맑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 살면서 내가 겪었던 가장 슬픈 만남이었고 이별이었다. 선생님이 더욱 그리운 날이면 선생님이 남기신 책을 펼쳐보기도 했다. 책을 펼치면 매번 나를 위로해주는 문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높은 곳에서 일할 때의 어려움은 무엇보다 글씨가 바른지 삐뚤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물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물은 빈 곳을 채운 다음 나아갑니다. 결코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차곡차곡 채운 다음 나아갑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나는 무사히 5년을 버틸 수 있었다. 2023년 요즘 다시 제주도에 내려와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세상이 뒤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전에 겪었던 깊은 분노와 절망이 또다시 엄습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요즘 제주에서 자꾸 선생님의 책들을 펼쳐보곤 한다. 선생님은 평생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폄훼한 적이 없다.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이해를 구하지도 않았다. 춘풍추상,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다. 요즘은 부쩍 선생님 생각이 난다. 아마도 다시 막막하고 막연해진 마음 때문일 것이다. 이런 기분이 들 때면 괜히 혼자 있고 싶어진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럴수록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나아져야 한다고 말씀하기만 했다. 나는 요즘에야 그 말씀이 이해가 간다. 세상에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혼자서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애초에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 삶의 문제 대부분은 서로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만 풀릴 수 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스승으로 살아간다. 가르치고 배우는 연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는 것이다. 생각이 이쯤에 이르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진다. 고립무원에서 깨달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깨달으며 조금씩 나아져야겠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며 한 시절을 보내다 보면 언젠가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선생님이 걸어가셨을 서울흥 소풍길을 나도 걸어가고 싶다. 가슴에 맑은 진달래꽃 한 장 붙이고 나의 스승이자 나의 친구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천천히 걸어오고 싶다.